근데 그게 뭐 얼마나 많이 체중이 늘었냐 보다는 그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데 또 운동을 하면은 또 발이 안 좋으니까 무작정 뛸 수만 없고 개선이 안 된다면 그건 이제 치료의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. 네, 원장님 자기소개 네.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네. 용산에서 힘찬 세상 경희한의원을 하고 있는 박석규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근에 이제 살 찌신 분들 중에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또 발 아프신 분들 중에 요새 하도 먹고 살쪄서 그런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? 뭐 최근에라고만 할 건 없고 당연히 많이 먹고 체중이 좀 늘어난 분들은 허리나 무릎이나 발목, 하체 위주의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죠.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많이 체중이 늘었냐 보다는 그 증가세가 중요해요. 단기간에 얼마나 빠르게 체중이 늘었냐. 이를테면 체중이 내가 60kg 정도의 사람이 만약 체중이 뭐 한 3kg가 쪘다. 그게 1년 만에 3kg라면 사실 별 문제는 아닌데 내가 한 달 만에 3kg라 그러면 좀 달라지죠. 그래서 단기간에 체중이 확 찌면 뭐 쉽게 말하면 체중의 5% 이상이 한 달 이내에 쪘다라고 하면 몸에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줄 수밖에 없어요. 그게 무릎이든 발목이든 발바닥이든. 그래서 체중이 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더 눌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죠. 그러면은 이제 체중이 늘면은 발바닥 통증이 좀 오는 이유가 이렇게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몸무게가 좀 늘어서 발바닥이나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맞아요. 그런 게 맞는 건가요? 네. 네. 그러면은 이제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도 당장은 발바닥 통증이 없더라도 앞으로 발바닥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발바닥부터 바로 아프진 않지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거나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거나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물론 다시 체중 조절을 좀 해서 약간 좀 줄이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고 그게 쉽지가 않다면 운동화를 조금 더 쿠션감 있는 걸 바꾸거나 아니면은 아플 때는 너무 많이 걷거나 뛰는 거를 조금 줄인다거나 그런 보완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.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운동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발바닥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시기에는 약간 할 수 있는 운동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죠. 특별히 더 추천하시는 혹시 운동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데 또 운동을 하면은 또 발이 안 좋으니까 무작정 뛸 수만 없고 그런 문제가 앞뒤로 생기는 거죠. 근데 현실적으로 운동해서 살 빠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체중이 좀 늘은 분한테 무조건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운동보다 더 앞서는 거는 식사량을 좀 줄이는 그런 식이요법이나 식사량 조절이 더 중요하고요. 운동으로 뺄 수 있는 것보다는 그 현실적으로 좀 빠릅니다. 그리고 운동을 한다면 뭐 이를테면 자전거라든지 실내 자전거 탄다든지 발바닥이 누리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좀 하는 게 낫죠. 아니면은 그러니까 발바닥에 붙인 채로 이렇게 사이클링을 탄다거나 네. 아니면은 뭐 로잉이라든지 그런 칼로리는 태우지만 뛰지 않는 쪽으로 운동을 하는 방법이 낫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식이요법으로 이렇게 최대한 체중 감량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발바닥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네. 어떤 나트륨 섭취가 이제 발바닥 통증과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? 다이렉트로 다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좀 체중이 느는 분들이 좀 짜게 먹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나트륨이 좀 증가를 하면 우리 몸에서 삼투압 때문에 수분이 배출이 조금 더뎌져요. 더 몸에 많이 수분이 남는 거죠. 그러면 아무래도 몸이 더 무거워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붓기도 하고 보통 그런 분들은 발이 붓는다. 또 살이 빠지지 않더라도 여자분들이라든지 특히 임신한 분들은 붓잖아요. 그러니까 하체 쪽이 더 부으면 그게 정말 체중 때문에 불었든 나트륨 때문에 뭔가 몸의 수분 섭취가 좀 머물러 있든 그러면 더 발바닥에 실리는 하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짠 걸 많이 먹는 분이 아닌데도 그렇게 나트륨의 어떤 이를테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나트륨 수치가 올라간다거나
전해질에 문제가 있다면 전해질 쪽을 교정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렇군요. 이제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약간 특히 더 통증이 심하시다고 하는데 네. 그냥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등산도 비슷한데요. 그냥 평지 걷는 것보다 산을 오를 때 뭐 한 3배 정도, 또 내려갈 때는 한 7배 정도 무릎이라든지 발에 더 힘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발바닥이 안 좋은 분들은 운동 삼아서 걷더라도 평지를 걸어야지 계단이나 등산으로 뭔가 경사가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하면 부담이 돼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운동하더라도 발바닥이 안 좋은 분들, 발목이 안 좋은 분들은 평지 위주로 걷는 거를 권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발바닥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발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에게 네. 이제 한마디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러닝을 하든 꼭 러닝이 아니어도 평소에 일 때문에 많이 걷거나 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분들은 자연히 발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요즘에 뭐 특히 요리도 뭐 장비빨이라고 러닝이나 그런 걷는 것도 최대한 장비를 잘 갖추는 건 좋아요. 그래서 네. 뭐 좋은 운동화 또는 쿠션감 있는 운동화 그런 거를 챙길 필요는 물론 있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대체 잘 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여의치 않거나 어떤 질환 때문에 그런 게 개선이 안 된다면 그건 이제 치료의 어떤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진료를 통해서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뭐 침을 맞는지 뭐 뭔가 충화 치료로 교정을 해야 되는 건지를 살피는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